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도덕 공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된 학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도덕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I've been thinking about good times. So tell me all your worst lies. I'll believe them if I try. For the sake of time, just give me the eye. I've been thinking I said about. don't blow my high. I'm on that carpet ride. I've been swerving, I'm a servant to my magic side.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과학교과 지필고사 공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은 화학, 생물, 물리, 지구과학 등 여러 세부적인 분야들로 이루어진 교과로 한 학기에 여러 분야들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배웁니다. 그렇다면 각 분야들마다 공부 방법이 다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작년 지필고사에서 성적을 좋게 유지할 수 있었던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은 기본으로 했습니다. 시험 4주 전이 되면 과학 인강을 듣기 시작하며 머릿속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그 개념을 외우고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대략 2주 정도에 걸쳐서 모두 푼 다음에 학교 기출문제들과 고난도 킬러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시험이 4일 정도 남았을 때는 여태까지 푼 문제들 중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왜 틀렸는지 정확히 짚고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남아있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이렇게 저는 4주에 걸쳐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첫 번째,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두 번째, 교과서 학습지를 꼼꼼하게 푼다. 세 번째,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정확히 짚는다.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짝!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도덕 공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된 학생입니다. 일단 제가 사용한 교재와 자료에는 교과서, 같은 출판사 평가 문제집, 선생님이 주신 학습지 등이 있는데요. 물론 돈을 사용하지 않고 교과서와 학습지만으로 공부해도 괜찮지만 평가 문제집에 나온 문제들이 실제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가 문제집도 함께 공부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도덕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주변 친구들 중에 도덕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어느 부분이 어렵고 또 쉬운지를 듣고 그 점들을 참고해서 교과서를 크게 한번 훑으며 어렵다고 느껴지는 개념들, 쓱 봐서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체크해놓습니다. 시간이 많으시다면 교과서를 더 많이 읽으실수록 좋아요. 어쨌든 전체를 보셨으면 이제 구간을 짧게 정해서 아까 체크해놓은 부분들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그 외운 구간만큼의 평가 문제집을 풉니다. 예를 들면 1-1 부분을 암기하고 1-1 부분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문제를 푸는데 개념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절대 찍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고심 끝에 풀었다, 그래도 맞췄다 하시더라도 관련 개념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틀렸으면 당연히 한 번 더 보셔야 하고요. 만약 다음날이 시험이라면 암기 과목인 도덕은 밤을 새도 문제가 없으니까 밤을 새셔도 괜찮아요. 본인이 만약 정말 불편하다면 시험 당일에는 긴장을 하게 돼서 절대 졸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날 밤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교과서를 훑고 최종적으로 나온 모르는 부분들을 메모지에 직접 적어서 메모해 놓으시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약간 세부적인 표 같은 것들도 외우시고 학습지도 한번 훑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험 전 쉬는 시간에는 전 시험 채점지 채점하지 마시고 메모지에 적어둔 메모를 입으로 말하면서 계속 외워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짝!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역사 시험 공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4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교과서 10번 읽기. 두 번째, 사진 자료 많이 보기. 세 번째, 나만의 정리 노트 만들기. 네 번째, 문제 속 보기를 놓치지 않기입니다. 아무래도 역사는 암기 과목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자습서에 정리된 내용을 달달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잘 외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마법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교과서를 10번, 힘들다면 적어도 5번 이상 정독하는 것입니다. 밑줄을 치면서 여러 번 교과서를 읽다 보면 굳이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내용이 쏙쏙 들어와요.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이 익숙해진다면 시험에 나오는 보기들도 원래 알았던 것처럼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배우는 세계사는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를 읽을 때 소리를 내면서 읽으면 더 좋아요. 두 번째는 사진 자료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역사 교과서를 펼쳐보시면 다양한 지도와 그림, 건축물들의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역사 시험에는 어쩔 수 없이 사진 자료가 많이 인용되는데요. 특히 지도를 보고 당시 국가와 시대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사진만 봐도 연관된 역사를 슬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나만의 정리 노트 만들기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노트 정리를 시작한다? 는 정말 비추입니다. 하지만 배운 내용들을 그때그때 정리해 놓으면 시험 직전에 확인하기 싹 가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써보세요. 여러분, 역사 벼락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험 전날부터 빡세게 외우기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정리하고 암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드디어 마지막 팁입니다. 역사는 문제풀이보다 개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은 좋지 않지만 만약 문제를 푼다면 유용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보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답이 아닌 보기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왜 답이 아닌지에 대해 옆에 꼼꼼히 주석을 달면서 공부하면 한 문제를 풀더라도 5가지를 공부한 것이 되겠죠. 특히나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묻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과서 속 정리와 점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그럼 이상으로 역사시험 공부 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번째로 국어를 공부할 때의 중요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은 필기입니다. 선생님께서 학교 수업 시간에 보여주시는 PPT 등의 수업 자료를 꼼꼼히 필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유는 선생님께서 필기해주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나 소설 등의 갈래, 주제, 특징들을 필기해놓은 것을 꼼꼼히 읽어보고 외우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글의 특징은 약 4개 정도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지선다의 시험 문제에서 아주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글의 특징이 4개라면 시험 문제에선 거짓 1개를 이런 방법으로 섞어서 출제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팁은 국어책 속 지문을 꼼꼼히 읽기입니다. 아무리 필기를 꼼꼼히 했다고 해도 교과서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국어책의 지문을 읽는 것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인터넷으로 관련 영상이나 해설 등을 찾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책은 순서가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반복하여 꼼꼼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적어놓았던 필기를 꼼꼼하게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팁은 시험지 살피기입니다. 매연서랑에는 작년에 선배들이 보셨던 시험지가 있습니다. 범위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시험 문제를 풀기 전 감을 익히기 굉장히 좋습니다. 국어는 특히 어휘력이 중요한데 시험지에 나올지도 모르는 단어를 미리 찾아볼 수도 있으므로 굉장히 좋은 꿀팁입니다. 단, 사진 촬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다른 의미의 시험지 살피기로는 시험을 볼 때 꼭 문제를 꼼꼼히 살피기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3학년 1학기 중간 국어시험을 볼 때 문맥에 따라 단어의 뜻을 파악하라는 문제가 마지막까지 정말 헷갈렸는데요. 천천히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 문맥이라는 주요 단어를 찾아서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어는 옳지 않은 문제 또는 옳은 문제를 고르시오 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문제는 꼭 정확하고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여러 문제들을 접해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국어에 대한 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짱!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배웠을 기술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영어에 대한 꿀팁입니다. 일단 영어는 단어를 많이 외우면 좋습니다. 평소에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겠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독해를 하거나 작문을 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또 독해력이 좋지 않아도 어휘력이 좋으면 문장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영어 실력의 밑바탕이 되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술형을 연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시험 문제에도 서술형이 생겨날 것이고 명작을 해야 할 날이 늘어나니 미리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많이 풀수록 감이 생기고 늘기 때문에 문제집 같은 것으로 자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문법은 많이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법은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풀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실수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많이 풀어서 여러 유형과 경우에 익숙해져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다른 것을 하기에 앞서 영어와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어를 평소에 말하고 듣고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이 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단어 10개 외우기, 영화 보기 전에 대본 미리 보기, 매일 팝송 가사 한 개 해석하기 등등 이렇게 사소한 습관도 영어를 많이 듣고 쓰고 읽다 보면 영어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처음 보는 시험이 다가오고 시험을 봐야 할 것이니 시험에 대한 꿀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교과서와 혹시 나눠주신 학습지가 있다면 그 두 개를 꼼꼼하게 봐주세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주로 교과서나 나눠주는 학습지에서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책이나 학습지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꼭 정리하고 외워야 합니다. 또 시험 범위와 관련된 문법은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은 헷갈리게 되면 정말 헷갈리기 때문에 실수가 잦아지고 문법을 오류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영어에 대한 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을 공부할 때 중요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은 학교 수업 열심히 듣기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수학을 잘한다 하더라도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는다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근차근 공부하기입니다. 수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수포자는 수학을 포기한 자를 뜻합니다. 만약 자신이 학교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포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포자가 되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중2인데 중1 수학이 부족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중1 수학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대수와 기하처럼 연관성이 적어 앞부분을 모르더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2 때 배우는 1차 방정식, 중2 때 배우는 연립 방정식처럼 연관성이 많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학 공부를 생각해서라도 부족한 과목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친구들이 중2 수학을 공부할 때 자신만 부끄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다고 하지 않는 학생이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결국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교과서 해설 읽어보기입니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수령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볼 때는 소수령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한 번에 풀 때 소수령 풀이를 쓰면서 풀어야 합니다. 소수령은 단시간 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 해설을 보며 실력을 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팁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수학 공부할 때 명심하세요. 첫째, 학교 수업 열심히 듣기. 둘째, 차근차근 공부하기. 셋째, 교과서 해설 읽어보기. 끝난 줄 아셨나요? 여러분은 시험 전날에 무리하게 공부를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전전날부터 컨디션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무조건 8시 전에 자요. 그리고 또 전전날부터 저녁 메뉴를 통제합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때는 무조건 매운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근 한 달 또는 2주 정도 실행해왔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전전날까지는 시험 공부 계획대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때 다음 그러니까 시험 당일에 볼 과목을 빡세게 공부,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무조건 이때 10시 전에 자요. 시험 전날이라 8시에 자기에는 살짝 양심이 찔려서 잠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평소 습관처럼 자는 게 좋아요. 12시 전에만 자면 돼요. 그리고 이때에서 뽑은 기출문제를 2-3부 정도 출력해서 풀어봅니다. 아, 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풀어봤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모의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아요. 은근 이게 긴장을 덜어줍니다. 여기서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틀릴 문제를 미리 틀린 거라 시험에서 안 틀리고요. 맞았다면 앞으로도 맞을 문제 똑같이 맞춘 겁니다. 보통 모의 시험 때보다 본 시험 점수가 5점 정도 높게 나왔어요. 많이 틀렸다고 이때 낙담하지 마시고 최대한 복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에 준비할 걸 미리 정리했어요. 당일날 아침에는 진짜 정신없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 기말고사랑 이번 중간고사 때 정리한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정지해서 보셔도 좋아요. 네, 이제 시험 당일이 왔네요. 이때 며칠간 컨디션 조절한 이유가 나옵니다. 저녁 8시, 10시에 잤으니까 기본 6시간은 푹 잔 겁니다. 아침은 무조건 먹었어요. 대신 콘스프, 초코파이, 초코소라빵처럼 간단한 음식을 먹었어요. 와서 학습지 문제집을 정독했습니다. 당일날 보는 모든 과목을 복습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리버리하지 않게 전날에 정리한 걸 보고 실행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등교는 8시 20분 전에 했습니다.
어차피 시험 날이라 친구들 7시나 8시 사이에 막 와요. 그러니까 혼자일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일찍 가면 진짜 긴장이 덜합니다. 오히려 늦게 와서 애들 공부하고 떠들 때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 조눅 드니까 제발 일찍 가세요. 자습 시간이 있다면 꼭 공부할 걸 챙겨가세요. 역사 정리 노트, 영어 학습지 같은 정리집은 꼭 챙기고 그것까지 다 봤으면 문제집 틀린 문제를 복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험 치는 순간에는 긴장하지 말고 다 껌이지 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푸세요. 내가 어려운 문제는 남에게도 어렵습니다. 제 친구가 그리고 말해준 건데 시험 공부할 때 한 달 뒤 펑펑 놀 날을 상상하면서 최대한 노력하면 그때처럼 뿌듯할 때가 없다고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공부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항상 쉬운 게 있으면 어려운 게 있듯이 공부도 어려울 때가 있고 쉬울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이번 첫 시험 좋은 성적 받으세요. 사랑합니다.